네, 점심시간 직전에 이렇게 문제를 하나 드렸었는데 다 해보셨죠? 그죠? 잘 되시던가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딕셔너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먼저 만드시면 돼요. 변수 이름을 하나 선언해 주시고요. 뭐 적절하게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죠? 과일, 랭스, 뭐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니까 이렇게 중괄호만 해주시면 얘가 뭐가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원소를 아이템을 하나도 갖지 않는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됩니다.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하나씩 꺼내면 돼요. 푸릇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몇 글자인지 세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자열 꺼내서 몇 글자인지 세면 돼요. 그러면 반복문을 이렇게 만들면 되죠. for x in fruit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반복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애플스를 꺼내서 x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나나를 꺼내서 x에 저장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체리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서 x에 저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터레이션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fruit 랭스즈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무엇을 키로 할 거냐면 x를 키로 할 거예요. 이 x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일 이름이잖아요. 애플, 바나나, 체리와 같은 이런 문자열들이 x고요. 그 x가 딕셔너리의 키가 될 거예요. 밸류는 뭐가 될 거예요? 밸류는 길이죠.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해 주는 함수가 랭이 있다고 했잖아요. 랭. 그래서 랭이라고 하고 x의 길이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애플의 길이를 계산할 거고요. 두 번째는 바나나의 길이를 계산할 거고 세 번째는 체리의 길이를 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력만 해보시면 되겠죠. 네, 프린트, 프루트, 렌스. 원하는 결과가 맞나요? 애플은 5글자죠. 그 다음에 바나나는 6글자, 체리 6글자, 파인애플 9글자, 워터멜론 10글자, 딸기 2글자 이렇게 되죠. 한글도 글자 수 제대로 잘 세줍니다. 딸기 이렇게. 어때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애플을 키로 하겠다. 애플의 랭스를 밸류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는 바나나를 키로 하겠다. 바나나의 랭스를 밸류로 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번째 아이템이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는 체리를 키로 하고 체리의 랭스를 밸류로 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 번째 아이템이 들어간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이거를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to라고 할게요. 딕셔너리입니다 라고 먼저 알려주고요. 딕셔너리입니다 라고 먼저 알려주고 자, 우리가 키로 하려고 하는 게 x, value로 하려고 하는 게 랭 x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x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키로 하고 그 변수 x의 길이를 value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딕셔너리에는 아이템이 들어가는데 아이템의 키는 x라고 하는 변수고 아이템의 밸류는 x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x가 어디에 있는 값이냐, x가 어떤 리스트에 있는 값이고 x를 몇 번 반복하면서 해야 되느냐, 그걸 어디다가 뒤에다가 더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for x 이렇게 변수를 만들면 되죠.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x냐 하면 in fruits. fruits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는 값 x에 대해서 x를 키로 하고 x의 length를 밸류로 해라. 이런 뜻이죠. 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애플은 5개, 바나나는 6개, 체리도 6개, 파인애플 9개, 워터멜론 10개, 딸기 2개. 똑같은 거예요. 프린트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프린트를 쓰면 한 줄에다가 다 출력을 해주고요. 프린트 안 쓰고 이렇게 변수 이름만 쓰면 아이템을 하나씩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뿐이고 내용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잘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딕셔너리는 이 정도로 해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이따가 오늘은 요 딕셔너리를 활용하는 간단한 연습 문제를 하나 주말 동안에 하실 수 있게,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 많은 문제는 아니고 한 문제 정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질문 없으시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 있으시죠?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 파일 하나 만들게요. 구글 컬에 파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네, 이번에는 파일 이름을요, 파이썬 11번째군요. 11번째 tr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try라고 하는 거는 그 예외,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문법,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문법이 try라고 하는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try 구문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만들어 주셨으면요,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 네, 연결되신 분들은 네, 일단 제목을 하나 만들게요. 오류의 종류. 우리가 에러가 뭔지를 알아야 에러를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 이 콘솔 창에 코드셀의 아래쪽에 나오는 콘솔 창에서 굉장히 빨간색으로 빨간색과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다양한 에러들을 만나보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하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프린트를 하는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타이핑하다가 I자를 삐끗하고 까먹은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에러 나죠. 이게 에러예요. 에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코드를 실행을 시켰는데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으로 실행됐을 때 나오는 그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고 콘솔 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에러라고 합니다. 에러가 나오게 되면 그 에러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화도 내지 마시고요. 에러 메시지를 딱 보면 얘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에러들을 만나게 되면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지금 보여지는 에러의 내용을 볼게요. 우선 여기에서 발생한 에러는 네임 에러라고 하는 에러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무시하셔도 괜찮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이게 뭐냐면 몇 번째 줄에서 네임 에러라고 네임 에러라고 하는 에러 프로그래밍 에러가 발생했느냐. 지금 사실은 우리는 문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라인 수도 1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셀 안에 코드를 뭐 한 수십 줄을 작성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수십 개의 라인에서 몇 번째 라인에서 발생한 에러인지를 찾아야, 그러니까 즉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찾아야 그 에러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에러냐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느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요것도 중요하죠. 그 에러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와요. 에러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네임 에러, 이름이 잘못됐다. 자, 그러면 무슨 이름이 잘못됐느냐? PRNT라고 하는 이름이 not defined,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가 사용하고 싶었던 거는 print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하고 싶었던 건데, 코딩을 하다 보니까 I자를 실수로 빠뜨려서 잘못 그런 PRN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는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딱 요거 보면 내가 여기에 오타를 발생시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지 하고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이 에러 메시지를 보고 에러 이름을 보고 에러가 몇 번째 줄에서 발생했는지 보고 그 에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읽어보면 어디를 고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일부러 좀 놔둘게요. 요렇게 해서 주석으로만 좀 놔둘게요. 주석으로만 놔두고 이 문장을 실행을 시키면 네임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 네임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PRNT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하고서 고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러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에러가 난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를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자, 네임 에러를 보여드렸고요. 또 한 가지 에러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그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입력받은 그 문자열을 정수나 혹은 플로스로 변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입력받은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에다 저장하려고 하겠죠.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 int로 변환해 주세요 하고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인풋은 생략할게요. 100이라고 입력을 하려고 했어요. 100 이렇게. 근데 그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 보면 0 옆에 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패드로 숫자 입력하다 보면 실수로 점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냥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100점 그러면 100이라고 바꿔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실행해 보시면요. 자, 에러가 발생합니다. 어떤 에러가 발생했냐면 value 에러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에러가 발생한 위치는 첫 번째 줄. 당연하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했다. 라는 얘기고. 자, value 에러의 조금 더 정확한 그 내용, 메시지를 보면 invalid, 잘못된, 그러니까 값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value 에러는. invalid, 잘못된
리터럴이 들어왔다. 리터럴은 그 상수, 그러니까 그냥 입력한 값.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파이썬만이 아니고요. 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뭐 R이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리터럴이라고 부르면은요. 요렇게 x는 1 이렇게 썼을 때 이 1 이거를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값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는 얘는 뭐라고 불러요? 얘는 변수라고 불러요.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을 우리는 변수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우리는 값을 저장하잖아요. 이 값 자체. 1, 2, 3, 4, 5, 6, 7, 8, 9, A, B, C, D 이거를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리터럴. 그럼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S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A, B, C 하고 문자열을 저장을 했어요. S를 우리는 변수라고 부르고요. A, B, C라고 하는 이거를 문자열인데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리터럴. 그러니까 상수. 변하지 않는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터럴이 잘못됐다. 여기서 리터럴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줄에서 리터럴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트로 변환할 수 없는 잘못된 리터럴이다. 잘못된 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옆에 보여주죠. 1, 0, 0, 점 이라고 하는 문자열 상수. 문자열 리터럴은 인트로 변환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지 내용들을 처음에는 이 에러 메시지가 정말 프로그래밍 언어, 리터럴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고 계셔야 해석도 되고 또 영어도 알아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에러 메시지만 보고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쉽진 않을 수 있지만 자꾸 보다 보면 여기에서 표현하는 그런 영어들이 몇 단어 안 돼요. 정말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언어가 다 비슷비슷한 패턴으로 그냥 메시지를 적어주기 때문에 뭐 한두 달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만약에 이걸 모르겠으면 구글에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구글에다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들 나와 있는 그런 문서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빨리빨리 고치실 수 있어요. 코드를. 자, 이것도 일단은 주석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에러 메시지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밸류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 밸류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거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100.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문자열 리터럴 문자열 값 리터럴을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0, 0 그리고 제일 끝에 들어가 있는 이 점이 문제인 거예요. 점이 들어가 있는 이 문자열 리터럴은 정수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00 점이 문제니까 100이라고 하면 되겠지 하고서 코드를 고쳐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런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딱 끝났죠. 프린트하는 문장은 없기 때문에 그냥 콘솔 창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저장하고만 끝내는 문장이니까. 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 그런 에러들 중에 에러들이 네임 에러, 밸류 에러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많이 볼 수 있는 에러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해주세요. 100 더하기
200을 해주세요. 실행해 볼까요? 에러 나죠. 에러 나요. 타입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을 했고요. 역시 라인은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고, 타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에러인데, 자 볼게요. unsupported, 제공되지 않는 오퍼런드 타입이다. 피연산자 타입이다라는 뜻이에요. 오퍼레이터라는 단어가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연산자를 영어로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더하기가 있으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값이 있어야 되죠. 더하기를 하려고 하는 우리말로는 피연산자, 연산의 대상이 되는 녀석들, 그거를 피연산자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오퍼런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자에는 왼쪽에도 변수가 하나 값이 하나 있어야 되고 피연산자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도 피연산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피연산자가 제공되지 않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제공이라기보다는 갑자기 또 우리말에 생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할 수 없는 타입이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더하기를 할 수 없는 타입이다. 피연산자가 더하기를 할 수 없는 타입이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왼쪽은 인트고 인트와 스트링을 더하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왼쪽은 인트고 오른쪽이 스트링인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더하기 연산자는 숫자와 숫자를 더하기를 하거나 혹은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긴 있었죠. 뭐가 있었죠?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1, 2, 3, 4, 5, 6 합치면 1, 2, 3, 4, 5, 6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양쪽이 똑같이 숫자이거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간단한 숫자 더하기, 양쪽이 문자열이면 문자열 두 개 합쳐주는 거, 양쪽이 리스트면 리스트와 리스트를 합쳐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 concatenate. 그런 기능인데 지금 여기서는 한쪽은 인트고 한쪽은 문자열이어서 더하기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타입 에러예요. 타입이 맞지 않는다. 인트, 스트링 이렇게 타입이 맞지 않는다. 네, 그런 에러입니다. 이제 조금씩 대충 다 몰라도 단어를 다 모르더라도 인트와 스트링이 더하기가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타입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감으로 때려잡으면 돼요. 이렇게 몇 글자 보고서 감으로 때려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는 타입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 숫자와 숫자 더하기 문자열. 기능은 숫자적인 문자열은 제공되지 않는 연산이기 때문에 숫자와 숫자를 더하거나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는 그 연산을 해야 되지 숫자와 문자열을 더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게 숫자 100과 숫자 200을 더하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100과 200을 합쳐서 100, 200을 만들려고 했었던 건지. 그렇죠?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실제 내가 원하는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100 더하기 200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문자열 100 그리고 더하기 문자열 200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원했었던 기능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는 위치를 보고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서 아,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지 하고서 코드를 수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또 하나 실수들 많이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스트를 사용할 때. 자, 이렇게 리스트를 사용할 때 어떤 거를 많이 실수를 하냐면 이런 거를 실수를 많이 해요. numbers 하고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세 번째 원소 출력해 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인덱스를 사용할 때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할 때 인덱스는 몇 번부터 시작? 0번부터 시작을 하죠. 자, 여기가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여기가 인덱스 1번. 그리고 여기가 인덱스 2번이란 말이에요. 인덱스 0번에서 하나 읽고 인덱스 1번에서 또 하나 읽고 인덱스 2번에서 하나 읽으면 끝이잖아요. 인덱스 3번에는 더 이상 읽을 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에러 메시지 내용 볼까요? 인덱스 에러. 이름은 인덱스 에러. 자, 여기 보여주죠. 이제는 두 줄이에요. 그죠? 두 줄인데 첫 번째 라인이 아니라 두 번째 라인에서. 그죠? 두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인덱스 에러인데 리스트의 인덱스가 out of range,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리스트의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리스트의 인덱스잖아요. 그렇죠? 딱 에러 메시지 내용 중에서 리스트 인덱스 딱 이렇게 보면 아, 여기 들어간 숫자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 저거를 고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요것도 주석 처리해버리고요. 밑에다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덱스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이거는 리스트의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가 가질 수 있는 인덱스의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세 번째 원소인데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0, 1, 2니까 인덱스가 하나가 작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고칠 수가 있겠죠. numbers 2번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에러들을 만나게 되고요. 자주 만나게 되는 에러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렸어요. 네임 에러. 이거는 변수나 함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변수나 함수 이름이 없다. 그런 뜻이고 value 에러. 저장하려고 하는 값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가 value 에러. 그 다음에 타입 에러. 뭔가 계산을 한다거나 그럴 때 타입이 서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인덱스 에러.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에러들이 발생합니다. 발생하고요. 다른 에러들은 제가 코드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 그런 코드 에러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 이미 우리는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 한 가지는 공부했죠. 벌써. 뭐예요? 에러 나는 위치 찾아가서 에러 나지 않게끔 코드를 수정한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try except라고 하는 구문이에요.
요거는 위쪽에다가 제가 텍스트 셀 하나를 더 만들게요. 제목 위에다가 텍스트 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오류, 영어로는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 방법에는 아까 했었듯이 그 에러가 발생한 에러가 발생한 위치와 원인을 그 라인수와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서 원인을 파악해서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하면 돼요. 이게 이제까지 저희가 한 방법이죠. 위쪽에서 저희가 한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해버리면 딱 그 위치에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밑에 다른 코드가 있더라도 그 에러가 딱 만나면 거기서 콘솔 창에 여기서 에러 났어요 하고 딱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게 되는데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에러 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고 나서 계속 그 밑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밑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try except 구문입니다. 자, 그럼 try except 구문을 만드는 방법 그것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try except 구문을 만드실 때는 제일 처음에 try 하고 시작을 해요. try가 뭐뭐 해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뭐뭐 시도하다,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라는 뜻이 try이기 때문에 try, 시도해봐라 이거예요. 여기서도 블록이 나오기 때문에 콜론이 나왔으면 밑에 줄에서는 들여쓰기를 해서 실행할 코드들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코드 블록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다시 원래 위치 try까지 오고요. except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이거는 그냥 문법이니까 if else처럼 try except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except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except 다음에 에러 이름을 써주셔도 돼요. 에러 이름만 쓰고 끝나도 되고요. 에러 이름 다음에 as 그리고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콜론을 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는 뭐냐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코드 블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제가 대괄호를 사용한 거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냥 이 뒤쪽에 있는 거를 다 생략하고 except 콜론 하고서 블록을 만들어도 되고요. except 아까 에러 이름 이 에러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에서 우리가 요거 인덱스 에러라든가 혹은 타입 에러라든가 밸류 에러 이게 그 에러의 이름이거든요. 이 위치에 에러 이름만 딱 쓰고 그 다음에 블록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블록들을 작성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에러 이름 다음에 여기서는 as를 써요. as를 써주고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단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변수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변수를 만드실 때는 as를 쓴 다음에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try except를 사용하는
그 문법입니다. 문법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accept에서 에러 이름을 생략을 하면 에러 이름을 생략하면 모든 종류의 에러를 처리할 수 있고요. 반대로 accept에서 에러 이름을 지정하면 이 코드 블록은 지정한 이름의 에러만 처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처리해야 될 에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처리해야 할 에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면 accept 구문이라고 할까요? accept 구문을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accept를 한 번만 썼는데 만약에 블록이 굉장히 긴데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될 블록이 굉장히 긴데 블록을 실행 중에 인덱스 에러도 발생할 수도 있고 타입 에러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except 인덱스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일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except 그 다음에 뭐 타입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처리하시는 방법이 try except예요. 그래서 except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한 try except 구문도 있어요. try except else도 있고 try except finally도 있는데 일단 그것도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완전한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else를 쓸 수도 있어요. else를 쓰고 들여쓰기를 해서 그 try 블록 안에서 try 블록이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모두 실행됐을 때 해야 할 코드들 실행됐을 때 실행할 코드 블록을 작성해 주시는 곳이 else고요. 제가 else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괄호로 묶어버렸죠. 이거는 뭐냐면 else라고 하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뭐냐면 finally라고 하는 게 있어요. finally는 try 블록 실행 중에 에러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실행해야 될 코드가 있다면 실행할 코드 그런 블록을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try 안에 코드들이 있어요. 코드들이 있는데 쭉 실행을 하다가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try는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요. 어디로 가냐면 에러를 처리해야겠습니다라는 except로 딱 가요. 그래서 except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finally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문장들을 실행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try에 있는 문장들을 쭉 실행을 했는데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에러 처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else가 있다면 거기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except는 에러가 발생했다면 이란 뜻이고 else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쭉 다 실행하고 에러가 없으면 여기를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finally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만약에 else도 없고 finally도 없다. else도 없고 finally도 없다라고 한다면 try에서 에러가 없으면 여기 실행하고 끝. 에러가 있으면 여기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여기로 가서 여기를 실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까요? 자, 여기를 그러면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2번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3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4번이라고 하면 자, 코드의 실행 순서. try 부문의 실행 순서를 에러가 발생한 경우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부터 볼게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1번은 무조건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번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에러가 없으니까 3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4번 파이널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1번을 실행하다가 에러를 만난 거잖아요. 1번을 실행하다가 에러를 만났기 때문에 2번 accept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ccept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finally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말로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만약에 try except가 없는 경우 에러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숫자를 가지고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들을 산술 연산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숫자들을 코드상에다가 일일이 숫자로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사용자가 그 입력을 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정수만 생각하지 않고 실수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변수에 플롯 타입으로 저장을 하면 될 거예요. 플롯 타입으로 저장하면 되는데 입력받은 내용을 플롯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용자한테는 알려주는 게 좋죠. 프롬프트를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서 알려주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니까 숫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y는 하고서 플롯 여기서도 input 또 다른 숫자를 또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숫자 두 개를 입력을 했으니까 더하기는 얼마, 빼기는 얼마, 곱하기는 얼마, 나누기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값들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게 계산기잖아요. 그죠? 자, 프린트 formatted string이라고 하고요. 더하기는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고 여기를 x 더하기 y라고 하면 덧셈의 결과를 두 개의 숫자 입력받은 두 개의 숫자의 더하기의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입력받은 숫자 x도 출력할 거고
입력받은 y도 출력할 수가 있을 거고 어떤 연산을 하는 건지도 알려주고 그 결과도 출력할 수가 있겠죠. 자, 빼기, 곱하기, 나누기 3개, 프린트면 3개 더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여기는 빼기, 여기는 곱하기, 여기는 나누기. 그럼 연산자도 빼기 연산자,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 여기에 나누기 연산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입력하라고 하니까 숫자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뭐 1.0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숫자를 입력하라고 하죠. 2.0 하고서 입력을 했어요. 아무런 에러가 없죠. 왜 그러냐면 1.0이라 1.0 이거는 플러스로 변환할 수 있고 2.0 이것도 플러스로 변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숫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다 되죠. 해피하죠. 행복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코드인데 첫 번째 숫자는 1.0이라고 잘 입력을 했어요. 두 번째 숫자를 2.0이라고 입력을 하려고 하다가 삐끗하고서 스페이스가 하나가 더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여기 공백을 하나 넣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에러가 발생했죠.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아래쪽을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하고 에러가 발생한 위치에서 비정상적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여주죠. 위쪽은 에러가 나기 전까지 실행된 코드예요. 에러가 나기 전까지 실행된 코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에러예요. 에러 메시지 이름은 밸류 에러. 그 다음에 위치는 두 번째 라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번째 라인이냐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라인.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 could not convert 변환할 수 없다. 문자열을 플롯으로 변환할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떤 문자열이었길래 2.a라고 하는 문자열이었으니까 그런 내용인 거예요. 아, 여기 사용자가 입력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코드를 작성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코드는 입력한 사람이 제대로만 입력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수 있는 코드였는데 입력을 하는 사람이 개발자처럼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입력을 못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일부러 입력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입력하다가 실수로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잘못 입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소스를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try except.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코드고 이런 코드들을 시도를 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으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지 말고 어떤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try except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위쪽처럼 우리가 에러 메시지가 있는 위치가 어디고 그거를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버리면 돼요.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게 맞아요. 고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성공하고 어떤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고 그런 코드란 말이에요. 이런 코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코드들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코드들을 try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게 try except 구문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셨죠? 시간이 좀 돼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try except를 직접 만드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괜찮겠죠? 네,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